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토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 뭔가요? 오늘 미국으로 가는 문 대통령입니다.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후에 출발하고요. 오늘 가서 22일까지 3박 5일 일정입니다. 네. 모레 그러니까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겠죠. 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총 8천만 회분을 앞으로 6주간 해외에 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줄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보니 한국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물밑조율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6주 동안 쏠 텐데 네네. 어디에 쏠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 문제도 핵심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바이든이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실용주의 노선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북한에 접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잘 접수했다. 이런 반응도 보였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파란불인데 바이든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매우 싫어하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게 됩니다. 예,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백신이 뭐 우리의 최대 관심사, 최대 관심 포인트고 백신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좀 돌아가는 정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죠. 지금 미국 국무부가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찌됐든 협상도 하겠지만은 원칙은 지키겠다. 이게 강원 전략을 같이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겨레가 지금 한 2시간 전에 보도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독자성을 확보를 하는 거를 미국에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성?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남북관계를 뭐를 하나 하려고 하면은 지금 그동안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약간 이런 관계였어요. 한미 사실상 워킹그룹이란 게 예. 있어가지고 예, 예를 예. 들면은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운반용 트럭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미국이 특히 뭔가 선물 보따리를 당장 내놓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남북 관계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이걸 해달라라는 거를 이제 의제로 가져간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국이 받을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이런 이제 이제 남북 관계 의제가 하나 있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상당히 이거를 무기화하는 뭐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중국이요? 예, 뭐 이를 지금 대만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한테 반중국 정책을 뭐 철회하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백신 줄게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시노백이요? 예, 중국이 만든 시노백 거? 그거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은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미국이 내가 세계 민주주의의 보루, 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보루였던 것처럼 백신의 무게고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다 뿌리겠다. 이제 이런 게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맞물려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군요. 예, 예. 중국이 이것을 무기화하려고 하자 미국은 보란 듯이 우리는 6주 동안 풀 거야. 예. 다른 나라로. 여태까지 막더니.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한국에도 우방국이니까 대만에도 주고 한국에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G2 나라들 갈등 겪는 거 보면 좀 우스운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돌아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입장에서는 나쁜 기회는 아니네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이번 예. 정상회담 타이밍이. 민경남 PD 어디에 주목합니까? 네, 그동안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연일 백신 스와프, 위탁 생산, 백신 허브 이런 말들을 계속 흘렸던 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아마 이 말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이번에 아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아침에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차르, 그러니까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터 캠벨 조정관이 이런 말을 네. 했습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목표는 적대가 아닌 해결이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을 앞두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떠나는 대통령 첫 번째 뉴스였고, 두 번째로 분석할 뉴스 뭔가요? 네.
칼페 든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서울교육청 압수수색했죠. 네, 공수처 1호 사건이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된 의혹이죠. 예. 어제는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호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요. 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1호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바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이규원 검사. 이규원 검사. 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여기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되고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의혹 받는 이규원 검사가 또 수사를 받는다고 하고 이 공수처의 움직임을 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압수수색은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었고, 뭐 조희연 교육감도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그 5.18 행사 참여하려고 자리를 비웠을 때 이루어진 건 거죠. 그렇죠. 지금 광주 내려가 있는 동안. 광주에 가 있는 동안 이제 아직도 압수수색이. 지금 행사를 뭐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고 이게 1호 사건이 됐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공수처는 이거를 불기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1호 사건인데. 예, 1호 사건인데 네. 그래서 무혐의 처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어찌됐든 이건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가고 절차대로 예전에 검찰이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2호 사건이 이규원 검사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윤중천 옛날에 이제 김학의 별장 접대를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아니면 과장했다. 그 이거예요. 내용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것도 있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를테면 이름이 윤중천 씨하고 이렇게 뭐 향응을 받았다. 근데 이게 실제 언론이 그래서 그걸 유출을 해가지고 기사 썼죠 다. 기사 네. JTBC가 뭐 단독 보도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사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례적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배상을 하는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짜로 허위 부풀리고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한 거를 이거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 면담하더니 그거를 허위로 부풀려 가지고 보고서 썼던 거 아니냐? 이걸 들여다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와 이규원 검사가 또 관련돼 있는 게 지금 그 김학의 출금 불법 금지 불법 출국 금지. 이게 좀 금지. 복잡해요. 예.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다 이건 거죠? 그거를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성윤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니까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감찰부장이었나요? 제가 헷갈립니다. 하도 직책이 많아가지고 예. 약간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하게 하고.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에 이성윤 지검장을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지금 공수처로 이첩된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무 사건이 될 것이냐. 근데 여기에선 누가 나오냐면은 네.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의 이름이 지금 쫙 나오거든요. 그 당시 직함 지금 당시 말씀하신 건데. 직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안에 그런 이름들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윤대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이름들이 다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사모 사건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기소를 할 것이냐,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지금 공수처의 눈길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민경남 PD. 네. 뭐 공수처의 칼이 여권을 향하다 보니까 이러려고 공수처 띄웠나 이러면서 여당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 강조했던 덕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중립성과 독립성. 그러니까 공수처는 출발부터 누구의 편이 아니었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립성, 독립성. 지켜보죠. 세 번째 뉴스 갑니다. 그날 한강에 입수했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되던 날 한 남성이 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목격자들이 어제 어제 나온 건 아니고 어제 네네.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런 발표를 목격자가 했습니다. 있다고. 네네. 그러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목격자들은 총 7명인데요. 네. 손 씨가 실종된 곳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5명은 직접 봤어요.
5명이. 네네. 새벽 4시 40분경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이 강 안쪽 3m 정도 지점에서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서 있다가 점점 강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걸 5명이 다 봤어요. 네네. 이런 예. 진술을 했고요. 2명은 소리만 들었는데 사람 들어간다 이런 외치는 소리와 함께 헤엄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진술을 나눴습니다. 목격자들은 한강에 입수한 사람이 수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119 등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한강에서 입수했던 그 사람을 손정민 씨로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는 목격자의 존재도 황당하다. 새벽에 옷 입고 수영이라니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강 실종 사망 사건 3주 정도가 지났는데 물에 들어가는 걸 보거나 들은 사람이 7명이나 되는데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이제 어제 그런 물음들이 댓글에 제일 많았거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이제 경찰은 그 목격자들을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었고 그거를 경찰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씩 뭐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인가를 체크했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명 나올 때마다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은 이게 수사에 혼선도 생기고 국민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명확한지. 그래서 지금 7명이 봤다라고 하는데 네. 5명은 입수를 받고 직접 눈으로 봤고. 예, 그냥 한 80m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작은 좀 사람 모양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를 봤고 2명은 첨벙첨벙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들어간다. 뭐 이런 소리와 아니요. 함께. 그러니까 물소리, 첨벙 그러니까 첨벙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해요. 예, 들어가는 소리. 이게 근데 이게 그 의문을 품는 게 80m 거리인데 이게 들리느냐. 그러니까 경찰도 이게 의문이어서 18일 저녁에 네. 똑같은 그 새벽 4시 네. 정도에 재연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게 가서.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좀 열흘 정도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검 결과 발표되던 날 얼마 전에 이제 부검 결과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의미 있는 진술을 지금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라는 걸 덧붙였었어요. 예. 그게 바로 그때 이미 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 더 풀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손정민 씨인지 아닌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이게 4시 40분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예. 4시 4시 40분에 물로 들어가는 한 남성을 본 사람은 보거나 들은 사람은 7명인데 예. 그 남성이 손정민 씨다라는 것만 이제 맞추면은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이 실마리가 풀리는 건데 그렇죠. 그 확인 작업이 남은 거네요. 그 확인 작업이 남은 거고 4시 30분에 그 친구 A 씨가 이제 토끼구를 해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목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럼 따로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은 일어나 가지고 A 씨는 이제 왔다는 거고.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왔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지게 있었는지 이것도 좀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당시 그날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 중에 이제 귀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밝히고 나니까 6명 정도가 남는데요. 그 6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들 지워가는 방식으로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 PD. 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뭐 일부 유튜버들 네. 그리고 댓글들을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양산되고 퍼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새로 나온 목격자들에 대해서 악플들도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경찰 조사하며 뭐 진상규명에 오히려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혼선이 빚어진단 말이죠. 네네. 가짜뉴스 뭐 유튜버들이 막 양산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예. 네. 경찰이 상당히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